안녕하십니까. 미래엔리 투자자문 이성수 대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다른 양식으로, 증시 토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화면 옆에, 저의 오늘자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자, 칼럼 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요. 주식시장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 자, 폭등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코스피 지수가 거의 7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요즘 분위기 좋지만 여기서 조정이 있는다 하더라도요. 자,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의 상승률로 마감할 가능성이 거의 절대적이죠. 자, 그런데, 자, 올해 급등장, 폭등장, 그 성격을 보다 보면요, 예년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올해 증시가 다른 급등장 때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차별화 장세가 정말 극심했다라는 점이죠. 자, 코스피 지수가 70% 넘어가는 상승을 보일 때 코스닥 지수는 그 절반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외에 개별 종목 지수들은 그보다 더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의 급등장 때 보게 되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자,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또는 50% 그 즈음까지 상승하는 폭등장 이 있었던 해를 꼽아보게 되면요. 자, 1990년 이후 올해까지 5번이 있었습니다. 자, 1998년, 그리고 1999년, 2005, 2009, 그리고 2025 이렇게 5번이 있었는데, 자, 1998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자, 그때 당시는 이제 IMF 사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극복해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급반등하게 됐고, 그때 당시 지수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99년에는 어땠습니까? 한풀이 장세가 이어지다 못해서 그때 당시는 닷컴 버블이 90년대 내내 글로벌 증시를 정말 끌어올렸는데, 우리나라가 IMF 사태로 그거를 제대로 겪지 못했잖아요. 99년에 한풀이 하듯이 터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 모습을 지금 화면상의 도표에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1998년, 99년, 50%의 준한 상승률을 보였던 98년, 그리고 8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99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05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98년하고 99년하고 조금 색깔이 틀렸습니다. 자,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 호황 분위기 속에 증시가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 거의 뭐 50%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 지수와 스몰캡 지수는 이때 당시 더블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 같이 상승한 어마어마한 장세였죠. 자, 그리고 200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09년에는 어땠느냐? 그 직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자,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을 거치면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 속에 증시가 급등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의 시기, 올해 빼고 네 번의 시기를 보게 되면, 99년, 코스피 지수 80%대 상승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 지수 240%나 폭등했고요. 야, 엄청나다. 다 같이 완전히 불바다 장세가 된 거죠. 2005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 50%대 상승하는 동안 거의 더블 가까이 상승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84%나 상승했으니까 말입니다. 2009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50%쯤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1998년만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자, 1998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정말 드라마틱한 50%대의 급등을 보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2% 이상 하락했습니다. 약간 느낌이 요즘하고 비슷하죠. 지수는 급등하는데 내 종목이나 코스닥 시장이 안 올라가는 장세. 그때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과거 시장을 보게 되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 1998년에 차별화 장세. 이때 당시는 코스피가 폭등하고 코스닥이 20%대 급락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보게 되면요. 한풀이를 하는 듯이 1999년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보다 3배 이상 높은 240%나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2005년 설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전해와 그 전전해 2003년과 2004년 2년 동안 코스피 지수가 42%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되려 14%나 하락하는 그런 답답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코스피 지수 갈 때 코스닥 지수, 스몰캡 개별 종목 모두 폭등하는 그러한 정말 한풀이 장세가 나타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자, 올해 어떻게 보면 차별화 장세로 인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빠르면 내년, 조금 늦어지면 내후년에 한풀이 하듯이 어떤 키 맞추기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한번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자, 올해 증시 급등장이 과거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증시 하방이 매우 단단해졌는데 그게 제도적인 변화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감 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제도적 변화,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 그 어떤 정부에서도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식시장 부양 관련한 공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뭔가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존재는 없었어요. 심지어 한 1년에 한 번씩 증시가 폭락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자, 폭락할 때 꼭 무슨 일이 있느냐? 증시 안정, 회의, 이런 거 있어. 그러면 여기에 어떤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를 담는, 어떤 개인 투자자의 이익 집단이 참여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냥, 증권업계, 금융회사 또는 기업, 상장기업 요 정도만 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그 어떤 곳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죠. 상법 개정해달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달라, 등등 다양한 목소리를 계속 올려왔고 이게 이제 증시 레벨업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오랜 세월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개무시 무시받았습니다. 이게 실감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전엔 이건 당연히 저거 반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싶었고 그나마 2020년 이후 동학개미 운동 속에 자,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정치권의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봄에 상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월에 그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시됐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혈압 오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랬던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난 6월부터 해서 상법 개정 1, 2 진행이 됐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진행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담긴 3차 3법 개정이 지금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의견을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 증시 하방이 단단해집니다. 하방이 단단해져요. 예전 같으면은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허무하게 시장이 폭락했어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11월에 봤어요. 예년 같았다면 코스피 지수가 기적적으로 4,200까지 갔다. 그 다음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아마 1000포인트 뺐었을 수 있습니다. 예년 같다면. 하지만 어땠어요? 10%도 안 되는 조정. 그냥 한 9% 되나요? 얼마 안 됐죠? 3,900 전후에서 바닥이 잡혔으니까. 이거 매우 양호하게 순한 맛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시장 PBR 레벨이 예전에는 0.8배가 이제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4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조금 무너진다고 해도 PBR 1배수, PBR 1배에서 강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죠. 그만큼 제도적인 변화가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 증시 급등장 속에 달라진 과거하고 다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워낙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례를 보면 1999년에 급등하고 2000년에 닷컴 버블 무너진 다음에 좀 살벌했잖아요. 많이. 이러한 후유증이 보통 버블 붕괴 대폭락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11년에 있었던 증시 급락, 유럽, 미국 쇼크, 이런 것 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게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급등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건 가봐야지 아는 일이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낙폭이 있더라도 제한적인 부분이 강하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1월에 하락할 때 밀리려고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고 밀리려고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고 밀리려고 하면 저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면서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체력이 매우 강하고 혹시나 정말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악의 경우 3,000이 마지노선일 수도 있어요. 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같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시나리오가 벌어지더라도 3,000이 마지노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급 하락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3,500? 이거 아니고 3,800에서 3,500이 중급 하락장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탄탄하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번 조정장 3,900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또다시 고점 뚫으려고 하잖아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만약에 예년 같다면 3,500까지 밀려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1000포인트나 빠지더라도. 자, 하지만 그 이상 버텨주었다라는 점은 과거의 폭등장과 다르게 지금 시장 체력이 정말 강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토대로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처럼 해보는 게 어떤지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